통합의학으로 새롭게 서는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현대 한의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의학 하면은 동의보감을 자꾸 떠오르시는데, 동의보감은 전통적으로 중세 한의학이죠. 용어도 중세적인 용어고 오늘날 실정이 잘 안 맞는 말들도 많고, 사상력 역시 근대 한의학입니다. 근대에 나왔던 이재만 선생님이 구한말에 나왔던 의학이죠. 많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먼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통합의학이라는 말을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이제 통합이라는 걸 이미 계속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이 자료는 미국에 이제 MD 앤더슨이라는 암센터가 있습니다. 미국 3대 암센터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센터죠. 그 암센터의 이름이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 센터입니다. 통합의학 암센터라고 표현하죠. 이 시 전체가 암센터입니다. 근데 이곳의 자료입니다. 이것이 환자분들 여러분한테 교육을 하듯이 거기서도 처음에 이제 교육을 하는데, 대체의학이라는 말은 보통 효능의 근거가 없고 전통 현대의학, 보통 컨벤셔널 케어라 해서 수술항암 방사선을 보통 현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에서 보통 이용하지 않는 치료 방식을 보통 대체의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안의학이란 말은 보통 효능의 신뢰 근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러나 전통 현대의학에서 좀 동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말입니다. 근데 두 대체의학과 보안의학의 공통적인 표현은 뭐냐면 근거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항상 의사 선생님, 현대의학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버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흔히 통상의학만 해서는 암이 잘 치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대의학에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의 한 50여 개 암센터에서 보안의학하고 대체의학 중에서 근거가 잡힌, 우리 에비던스라고 표현하는 최소한 논문이 있거나 환자들한테 이런 것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것만 따로 꼽아서 하는 것들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합의학이라는 말은 대체의학을 모두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정통의학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고, 다만 근거가 잡힌 대체약인가, 이것을 되게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 55개 암센터, 그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MD 앤더슨이라든가 하버드 다나파버나 메모리얼 슬론 캐튼 이태리 다 설명을 드리는데, 3대 암센터 모두 통합의학 암센터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활동한 학회인데 SIO라고 미국에서 하버드나 MD 앤더슨 교수님들 주축으로 된 학회이고, 여기서 통합의학 암학회입니다. 국제. 요것은 이제 국내 처음으로 이제 국내도 이제 들어왔어요. 그동안 의사 선생님하고 한의사 선생님이 계속 교류가 잘 안 됐어요, 암에 대해서. 근데 처음으로 올해 6월에 사단법인이 발족돼서 이제 올해 첫 이제 학회를 했고, 11월에 한 번 더 이 학회가 이제 세미나를, 의사한의사 연합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많이 늦었죠, 그죠? 환자분들을 위해서 참 필요한 학회인데, 이제서 한번 이제 KSO라고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학회이시나, 아마나우드나 의뢰인 여러분들은. 요거 역시 이제 MD 앤더슨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자료인데, MD 앤더슨에서는 5개 테마로 통합의학의 치료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생물학적 치료법이라 해서 허브, 보통 한의학을 보통 허브라고 하기 때문에 허브라든가 식이보충제, 건강용식품이라든가 대용량 비타민 공부 많이 하시죠? 네, 그런 부분들. 또 여기서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 이제 스페셜 다이어트, 특별식, 항암식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치료법이고, 그 다음 심신훈련 중에 주로 스트레스 관리 기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완이나 여러 가지, 특히 운동 기반의 무브먼트 베이스 세라피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그 이유는 이제 암 환자의 신체 활력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퍼포먼스 스테이터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와상 환자가 되면은 암 환자들한테 사망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 여기서는 108배 운동도 하는 걸 제가 여기서도 한번 수련 와봤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기공을 위주로 합니다. 항암 기공을. 어쨌든 요가나 태국관 이따가 설명합니다만, MD 앤더슨에서도 다 하는 요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기요법, 다 아시는 카이로나 마사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에너지약은 전체적인 에너지를 이용한 요법 중에 한방에서 볼 때는 외기 기공, 엑스터널 기공이라 해서 이것도 MD 앤더슨을 하고 있고, 역시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요법입니다. 그 다음 전일의학 체계는 뭐냐면,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질병이죠. 우리가 튜머 사이즈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거에 많이 관심이 있고 아까 이제 이전 이제 연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최근에 논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염증 환경에 의한 것들, 미세 환경이라는 것, 미세 염증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전체적인 전 세계 통합의학자들 공통적인 주관이고 공통적인 병리 원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한방에서는 많이 이루어져 원래 전통적으로 한방에서는 사람을 하나의 소우주로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로 봤다는 거죠. 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암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역체계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중시하는 게 한의학인데 여기 우리가 MD 앤더슨 역시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D 앤더슨의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넓게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약간 말하면 태극권의 요가라든가 침치료들, 아큐팡치어, 그 외에 뭐 서저리, 뉴트리션, 지금 말씀하는 임상형 치료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가는 것이 통합의학의 롤 모델이고 저희 병원 역시 이런 MD 앤더슨의 롤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이신 목적인 통합의학인데 자연의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온콜로지는 종양을 얘기하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통합종양암은 기존의 수술항암 방사선만으로는 다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거 중심적인 보완대체약을 접근해서 이 양자 간의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메꿔주자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의 복합적인 건강 상태를 하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그래서 한방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현대한의학을 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방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 중심적인 것들이 상당히 빈약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방은 90% 이상이 한의원입니다. 한의원에서 근거 중심 의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죠. 그건 대학 한방병원이라든가 최소한 종합병원 이상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소규모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한방 자체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MD 앤더슨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서 한방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통합종양학.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교과서를 쓰는 의사 선생님들 교과서를 쓰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종양 학자들이 주로 보는 책이 국내에는 통합종양학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통합치료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국내 환경은 몰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정확한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 잡히지 않은 것들도 의외로 많아요. 대체 제가 이제 환자들을 계속 상담하고 답답한 경우도 제 한의사인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는 너무 상업하고 결합돼서 너무 만연해 있다. 이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 보이는데 어쨌든 대다수는 원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암을 연구하는 한방의사 학회는 유일하게 대한암한의학회가 한 30년 전부터 근거 중심의 현대 한의학으로 암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회원 보수 교육을 했고, 전 이 학회 이제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암에 관계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한방에서 암 치료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도 발표를 하고 작년부터 계속 전체적으로 폐암의 가이드라인, 간암의 가이드라인, 대장암의 가이드라인 이런 걸 순차적으로 대학 한방병원 교수님들 위주로 발표를 하고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일종의 그런 연장선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임상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하고도 저희가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역시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대한암한의학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대한암한의학회에서는 이제 전국 한의과대학 교과서를 이제 편찬했습니다.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과 3학년 학생들 그동안 예전에는 한방에서 종양학 파트를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의과대학, 전국 한의과대학이 이 교재 공통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현대 한의학적인 암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은 이제 한의학이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한의학을 이제 코리안 메디슨을 할 것이냐, 뭐 차이니즈 메디슨이냐, 뭐 여러 가지 충동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국제적인 용어가 지금 차이니즈 메디슨 TCM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한의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요거는 뭐냐면 한의학을 캔서 케어를 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리뷰, 문헌 고찰을
우리가 사이트, 4개 사이트, 우리가 논문을 검색한 사이트를 해서 찾아봤어요. 2,964개의 논문을 했고, 약 한 25만 명 정도 암 환자들을 치료한 분들에 대한 논문을, 사람에 대한 논문들이 나온 논문이 2014년에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수록을 해봤고,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저널, 암 관련 저널이라든가 학위 논문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암 환자의 개별적인 치료내라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암과 관계된 논문 중에 많은 부분을 한방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소화기기 관련 논문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흉곽에서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이 난치이기 때문에 또 한방에서 한약 중에 폐암에 도움이 되는 한약이 근거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직접적인 항암 효과가 있는 건지 어드저버티브라 우리가 보조적인 요법인지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요법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근거 잡힌 논문들이 나와야 우리 여러 한의사 회원님들이 그걸 근거로 얘기하지 내가 써서 좋았더라. 동의보험에 이렇게 나와서 암이 치료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한의사를 하더라도. 그건 상당히 근거 없는 얘기가 되고 자기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암한의학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한의사를 되게 경계해요. 논문을 발표하거나 이랬을 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좀 많이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캔서 타입에 대해서 역시 폐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종별에 대한 특히 이제 렁 캔서가 상당히 많이 스터디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세계적인 흐름을 제가 좀 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암 할 때 우리 한의학을 이용해서 한 이제 여러 가지 발표된 논문들 중에 특히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지금 발표됐냐고 봤더니 역시 한약입니다. 한약에 대한 아까 말한 한 25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암 환자들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 또 아큐팡처 이제 침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컨벤셔널 메디슨 서양의학하고 결합한 치료에서 한의학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논문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케모라고 표현하는 여러분의 항암제라든가 방사선 치료 이런 거 또 그 외에 이제 양약과에 관계된 외과 수술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식이요법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마사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이런 거 보면은 침치료도 종류별도 부항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전침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다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약도 그냥 한약이 아니고 먹는 한약, 외용제, 그다음에 약침 종류가 참 많죠,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외치요법 여러 가지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논문을 보면 이게 그 결과물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많이 관심인가 봤더니 우리 결국은 이제 이런 논문들 우리 한방에서 나오는 현대 한의학에서 하는 근거 중심 한의학에서 주로 도출하는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클리니컬 심프텀 즉 현재 암 환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논문이 한 56% 이상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마커 튜머 마커에서 종약 여러분 표지자인자라는 걸 체크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위험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고 여러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체크를 한약을 투여하기 전, 투여 후 이런 것들이 계속 논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한방에서 상당히 중요해서 큐어예요. 삶의 질 부분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케모 우리가 항암하고 병행한 항암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이따 쭉 설명을 드리지만 또 방사선 치료에서 부작용이 많은데 이것을 한방 치료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도 상당히 36% 이상 40%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튜머 사이즈를 줄이는 거 여러분 제일 관심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논문도 나오고 있고 또 안정성에 대한 부분 또 사망률, 생존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포스트 수술하고 나서 암 수술하고 나서 사이드 이펙트 후유증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이런 논문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아까 이제 전작께서 이제 악액질에 대해서 이제 카케시아 갖고 말씀하셨는데 한방에서 카케시아를 도움될 수 있는 약이 정말 많습니다. 논문도 많고 그리고 바드웨이트에 대한 부분 또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메타시스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한약에 대한 치료 여러 가지 근거 있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페인, 이따가 제가 남성 통증이라든가 피버, 발열이 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암 환자가 염증 환경으로 항상 유발되거든요. 또 돌아가실 때는 거의 이제 폐혈증과 같은 암 상태가 폐혈증과 같은 염증 환경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한약재는 염증을 많이 없애드리는 약이 전통적으로 많이 발전된 약입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동의보 가면 그냥 발열, 무슨 열, 양명열 뭐 이런 식으로만 추상적인 중세 한약 용어로 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이걸 다 근거 중심으로 다 풀어놓고 있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입맛에 대한 환자들 입맛이 떨어지고 키모하면은 입맛 떨어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널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한방에서 이런 국제 우리 SCI급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침 치료 부분은 이따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이따가 말씀드리죠. 미국에 있는 통합약자는 루틴으로 침을 합니다. 거기 그 MDMS에는 침을 기본으로 놓습니다. 그건 더 이상 논쟁의 가치도 없어요. 그 너무나 많은 논문이 있고 물론 아직까지 아주 대규모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있지만 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심프텀에 대한 관리에 효험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큐펑처, 우리가 이것이 어떤 데 그럼 도움이 되느냐. 구체적인 혈자리까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핫플래시, 우리가 암 환자들 항암을 하면은 열이 막 뜨잖아요. 그죠? 그럴 때 놓는 혈자리를 어디를 할 것이냐. 그죠? 뭐 대표적으로 태충혈이라든가 한방에서 그동안 많이 썼던 혈자리인데 실제로 도움되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노지야, 우리가 울렁거리고 우토하고 우리 한방에 전통적으로 소화기 질환을 많이 치료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암 환자가 이런 게 발생해서 도움이 되는데 뇌관열이라든가 독산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어떤 환경에서 다 사용했던 혈자리들인데 실제로 했더니 다 좋아지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마코 펑츄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이게 상당히 의사선생님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국제 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역사도 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아직 대결적이고 약간 좀 비하스가 있고 하긴 하지만 암 환자들의 어떤 증상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약침하면은 튜머 사이즈만 줄이는 걸로 너무 초점에 맞춰 있는 경우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의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케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그 페인에 대해서 우리 암성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독비나 족삼리혈을 했더니 훨씬 좋다. 이게 참 이거는 이제 문헌고찰을 수많은 문헌을 우리가 약침에 대한 문헌을 통괄해서 한 그런 논문인데 심지어 이제 우리가 양약을 이용해서 이거 이제 양약을 위해서 했던 경우에 이런 것들도 우리 IV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족삼이라는 혈을 우리가 썼더니 훨씬 구토를 멈춘 약이 강했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양약을 한 방에 혈자리에 놨는데 그게 IV 주사를 하는 혈관 주사를 하잖아요 보통.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대조군에서 그런 논문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약도 혈자리에 맞춰서 주사를 하면 그냥 IM 주사, 근육 주사가 아니라 하면 훨씬 더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논문입니다. 의사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논문이고 또 이 뒷부분에도 우리가 메토프로마이드라는 것들을 그냥 IM으로 하는 것보다 역시 그냥 IV를 하는 것보다 이거 훨씬 더 낫다라는 거. 그런 논문들이 계속 나와요. 이것도 이제 그런 논문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한방에서 그냥 어떤 혈자리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비교 대조본을 해봤더니 양막 주사약도 역시 혈자리에서 맞춰서 쓰는 게 IM이나 IV보다 의외로 좋았다는 논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되고 있는 논문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고적으로 이것도 덱사메타신 같은 것도 참 항암 환자들 염증하고 이런 걸 많이 쓰실 텐데 역시 이것도 IM으로 하는 분보다 우리가 혈자리를 정확히 놔줘서 하는 분이 훨씬 더 유의성이 더 높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위장과 성부 위장과 위암에 암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논문을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논문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침이라고 하는 것도 막연하지 않고 이렇게
일리없어요. 우리가 장폐색에서 현대의학에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한방에서는 장폐색에 쓸 수 있는 약도 많고 실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지만 도움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피부 마찬가지 큐어예요. 이럴 때도 약침도 심지어 도움된다는 그런 논문들이죠. 우리가 산산약침이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한의학을 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논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하고 계신 분의 주장은 절대 저희는 수용하지 않아요. 난 이랬더라. 이런 경험은 저희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최소한 논문이 나왔느냐. 그래서 산산약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포맥의 면역 반응에 대해서 세포성 면역을 강화시키는 걸로 나와 있어서 최소한 암의 성장을 감소시키거나 정유를 억제한다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만 치셔도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고. 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암 환자들을 제가 보면서 이제 제일 묻는 게 한약은 이 과학입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뭐 이거 한약 먹으면 암이 퍼진다 그러고 막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또 항암제에다 영향을 줘서 절대 못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먹어도 됩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이제 통합의학 청직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은 가능하면 한약이 얼마나 항암의 부작용을 감소시켜주고 얼마나 이렇게 근거 중심의 의학이 나와 있는 논문을 다 제가 번역을 많이 실어놓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2006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 한약이 과학이냐 미신이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한약에 대한 안티캔서에 대한 것들은 수많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게 캔서에 어떠한 작용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논문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두경부암 같은 경우, 두경부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 황금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웅왕이라든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개똥술이라든가 뭐 이것만 쓰면 되는 건 아니고요. 섬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의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외에도 참 많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최고에는 이제 지모에 관계돼서 하버드대에서 이제 뭐 우리가 한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물탕이라든가 지모항배라고 나와서 나는 장강화탕이라는 약을 가지고 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암용학에서 뭔가 좋은 약. 또 이제 글라이오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대의학에서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 중에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고 해서 악성 교종 환자들은 거의 뭐 사망률이 50% 이상 대부분 또 일년생들은 적다는데 유독 저희 병원은 제가 또 지금 보고 있는 분 중에 악성 교종 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논문으로 발표를 할 유의성 있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보통 제가 이제 최근에 이틀 전에 퇴원하신 분인데 한 3개월 선고 받으신 분인데 10개월 지금 넘으셨는데도 아주 멀쩡하세요. 집에 가셨어요. 일단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한방 치료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데 이 환자가 좋았는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한 내용인데 이 얘기가 그렇죠? 네. 한 3일 전에도 신경교종 환자를 제가 뵀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발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은 한방이나 현대한의학에서 정말 이것들이 치료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물론 그것이 100% 된다고 보이진 않지만 최소한 로컬에서는 최소한 치료내든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공유가 된다면 환자들한테 상당히 근거 있는 치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의인 같은 거 율무죠, 그죠? 많이 율무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전이고 뭐 이런 것들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임상실험을 했다는 임상실험은 건 직접 투여했다는 미슬토는 여러분들 암노바 주사라든가 미슬토 주사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런 것들 한방에서 전통적으로 썼던 건데 먹어서는 효과가 없고 보통 주사를 써야 된다. 일단 독일에서 한방은 더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백억씩 투자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한방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결론인데 뭐냐면 한방에서 하는 우리 실험실적인 연구나 이제 사람한테 하는 연구에서 한약을 보면 한약이 정말 항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기전을 보면은 우리가 세포 자멸사 암세포를 정상세포처럼 저쪽 죽어들는 암세포도 그죠? 일정 기간 지나면 우리가 아포토시스라고 이거를 유발시켜주고 한약을 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뮨 시스템 한방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안지오제네시스
우리가 신생혈관이 자꾸 암세포가 전이 되려면은 혈전 크기 크면은 혈관이 확장되려고 혼자서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생혈관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억제해주는 한약. 표적 항암제가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약입니다. 양방에서 현대에서 하는 게. 근데 현대 한약에서도 이런 것에 억제하는 한약이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MDR이라고 해서 다중성 어떤 그런 저항성 있는 그런 약제들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됐죠. 근데 이런 내용은 뭐냐면 아직 한약이라는 것들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제약회에 있어서 한방을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잖아요. 상당히 더 상업적인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아쉬운 부분은 한방을 그렇게 대규모로 연구하고 있지 않아서 한방이 아직 현대 한의학으로 가는 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 논문들을 살펴보면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 몸이 이게 건강한 몸이라면 이게 암이 자라서 이런 몸 상태가 된 거죠. 검은 거는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우리가 악액체도 만들고 염증도 만들고 이런 환경은 상당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항암제 쓰고 막 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환경을 낸다면 항암제를 웨스턴 메디슨을 썼을 때는 우리가 한방을 이용해서 튜머 사이즈를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줄긴 줄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제 양반 항암제보다는 사이즈를 줄이는 건 어려워요. 이게 전 세계 누구한테 물어봐도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한방은 면역 중심의 의학이고 전혈의학이기 때문에 톡식한 약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방에도 톡식한 약이 있어요. 뭐 비상이라든가 뭐 주목나무라든가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한방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강력한 한방 항암제를 써버리면은 아마 현행법상 또는 암 환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명문약으로도 분명히 있고 전통적으로 밝혀진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한방에서는 그렇게 그걸 위주로 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 이미 현대의학에서는 이미 이런 독성 약제를 이용한 톡식한 약을 위해서 튜머 사이즈를 줄이는 약들이 너무나 많이 발전돼 있고 또 대규모 자본을 이용해서 수많은 항암제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방에서는 튜머 사이즈를 더 양방에 비해서 줄이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턴 메디슨만 했을 때는 뭐냐면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몸을 생각해야 되는데 튜머만 생각하기 때문에. 즉 암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줄었는데 사실은 100% 줄이는 거 없죠. 그죠? 항암제를 쓴다고 절대 100% 항암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중에 1%만 남아도 원상복구되기 1년 안에 원상복구됩니다. 그 상식을 알고 계시죠? 워낙 그 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만들지 않고서 계속 항암이나 이런 것만 하면은 전이암이 되거나 2차 암이 되거나 재발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이기려고 하는 몸 상태를 만들지 않고 오로지 수술항암 방사선만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치료법이라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MD 앤더슨이라든가 전 세계 누구나 통합의학 종양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걸 위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방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한약만 투여해서 어떻게 하느냐? 튜머 사이즈를 더 줄일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대의학만큼 줄이지 못해요. 근데 좀 더 몸 신체 환경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암 환자한테 베스트 치료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결합된 우리 컨비네이션 세라피라고 합니다. 결합됐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암 환자를 갖고 절대 실험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의료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왜? 생명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내 것만 옳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걸 수 있어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한방이 우수한 게 뭔지, 현대한약이 우수한 게 뭔지, 현대의학이 뭔지, 우아식이 뭔지를 통합해서 어느 쪽에도 같이 해서 좋아지면 안 되는 겁니까? 좋은 거죠. 그죠? 그것이 임상영양이든 아까 제가 말한 MD 앤더슨에서 왜 통합의학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통합의학적인 치료가 전 세계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물론 저희 병원에서도 말기암 환자가 꽤 많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은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오신 분들 많아요. 호스피스를 가셔야 될 분이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까운데 그런 경우는 저는 얘기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더 이상 수술항암 방사를 하고 나서 재발됐거나 튜머 사이즈가 더 이상 안 잡히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호스피스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우리가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든 미국의 통합의학 선생님들 하는 얘기는 아직 통합의학 치료가 남아있습니다. 한방 치료가 남아있습니다. 최선을 좀 다해보게 한번 노력해보죠.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통합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현대의학적인 치료로 해서 다 끝나면은 죽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올해로 한의사 생활 18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한의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아까 김용우 선생님이 공부하듯이 저도 공부하러 다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한의학을 지금 올해 시작해서 18년 동안에 해야지 제 위치가 오는 거죠. 그죠? 그죠? 제가 올해 만약에 현대의학을 올해 시작한 데에서 18년에서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파트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것이죠. 암 환자를 위해서.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통합의학입니다. 진정한 통합의학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한약 경영투여군이 항암제 부정 관련되나 면역 향상에 대한 논문은 너무나 많습니다. 국내 논문도 많고, 이건 국내 논문만 제가 뽑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논문들입니다. 일본은, 여러분 일본의 한포메디슨이라고 일본을 얘기하는데, 일본은 독특한 구조가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처방해 주는 법적 권한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 한의사들을 없애버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투여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한약, 요게 이제 우리가 동서약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암치료라는 책이 2014년도에 나왔어요. 2014년. 이 책은 뭐냐면, 일본의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암을 치료하는 혈액종양내과 의사 선생님들, 여러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27분이 한약을 가지고 하는 매뉴얼 책을 이제 출판한 거예요. 그것이 2014년에 국내 번역이 됐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이 무슨 얘기냐면, 국내 의사 선생님들, 현대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한약 먹으면 암이 퍼져. 한약 먹으면 뭐 항암제 부작용이 더 커져요. 뭐 안 좋아요. 뭐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상대방 학문을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텐데. 이 얘기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 쓰는 거예요. 반야사신탕들이 일로테칸의 요법을 했더니 이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양방약들도 좋은 게 많은데 이걸 병행했더니 좋은 것들이 더 장점이 많더라. 그래서 이따가 나오죠. 반야사신탕은 일로테칸을 사용하기 전부터 투여합니다. 전부터. 반야사신탕 일로테칸 말고도 수많은 항암제하고 병행 투여했을 때 정말 효과가 없는, 이따가 나오는데 그런 게 논문이에요. 구내염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이런 환자 케이스가 많아요. 현재 항암 치료 중인데 구내염이 발생했어요. 반야사신탕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고방인데 이 계열에서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 죄송하지만 한계는 뭐냐, 한약에는 질이 좀 얇아요. 고방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고방이 200까지 처방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 접근하려니까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 반야사신탕만 좋은 게 아니고 감초사신탄도 좋을 수 있고 생강사신탄도, 그 사람의 신체 조건이라든가 체열 조건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이 훨씬 많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개별생리라는 걸 잘 몰라요. 개별생리 무슨 뜻이냐면 사상약에서 말하는 체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통합한의학회에서 일본 의사인데 우리가 한약재를 가지고 육군자탕이라는 걸 가지고 발표를 하신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항암요법에서 물론 식욕부진 구역부터 많이 씁니다. 저는 이제 이틀 전에 이 처방을 했어요. 폐암 환자한테, 자기폐암 환자한테 좋습니다. 도움될 수 있는 처방이에요. 근데 이것은 개별생리가 좀 몸이 의민경양, 몸이 춥거나 좀 전체적으로 신체적인 조건이 신체 대사력이 떨어진다. 의민이라고 표현한 한방에서 의민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에너지 대사가 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인이라는 것은 에너지 대사도 활성화되어 있고 반응이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양인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군자탕이라는 말은
이 사군자탕이라는 인삼이 분해하는 약으로 인삼맥주, 목련, 암초에 바나진피가 들어간 약인데 바나는 대표적으로 항암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한방에서 거담대로 썼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악액지라고 하는 환경을 많이 없애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논문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양인한테 에너지대사가 좋고 열이 많은 암 환자도 있거든요. 염증 환경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쓰면 대번에 사이드가 납니다. 이건 한의사분들은 다 이거 기본 상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일본 의사 선생님들은 거기까지는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했더니 사이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대의학적인 관점으로 한방을 적용하기 때문에 성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실패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또 대건중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일본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이것만을 연구하는 학회가 따로 발족될 정도로 대단한 효과를 보이는 한약입니다. 대건중탕은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고방에서 많이 썼는데 이 약은 전통적으로 몸이 찬 사람이 변비가 있거나 가스가 차 있거나 뭐 이럴 때 쓰는 약이었어요. 근데 이 약은 무슨 얘기, 그 안에 보면 촉초라는 약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초. 여러분들 추어탕 먹을 때 이렇게 넣는 거 있죠? 산초가루. 그게 한약으로 쓰는 겁니다. 산초가루, 인삼, 그다음에 교위. 우리가 교위가 뭐죠? 조청입니다. 조청. 찹쌀로 만든 조청. 이걸 구성된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은 대장 운동을 아주 촉진해 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이 수술을 하면은 장폐색이 오죠? 암 환자들 장폐색이 많이 옵니다. 그죠? 이걸 먹은 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장폐색이 훨씬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외과의 학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수술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방구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걸 먹으면 방구 더 빨리 나오고 퇴원을 더 빨리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외과 의사 선생님들 중심으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학회가 따로 있습니다. 장폐색 오는 경우가 암 환자 많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 이걸 많이 투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대 한의학을 현대 한의학으로 끌고 온 거죠. 이런 경우.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말해서 몸이 따뜻한 약들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음인경향에서 더 많다는 거죠. 그걸 현대의학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부분이지. 하는 것들. 양인들한테는 사이드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만약에 대장암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장이 자꾸 무력해지거나 암 환자들 무력하거나 폐쇄하거나 자꾸 이렇게 변비고 쉽게 그럴 수 있죠. 음인경향인 분들. 이런 분들은 조청을 많이 드십시오. 산초가루를 차로도 많이 드십시오. 라고 저는 티칭을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게 식이요법, 한방 임상 영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암 환자에게 적용하는. 그렇게 해서 훨씬 좋다는 거죠. 조청은요, 정말 좋은 암 식이 될 수 있고, 배가 계속 아프고 사르르 아프고 할 때 한방에서는 소아과한테 많이 썼던 약이에요. 소곤조탕 약이. 보통 한 40g씩 씁니다. 한 번. 아이들 성장통에도 쓰고, 복직근 구련에서 긴장됐을 때 쓰고, 변비에도 씁니다. 변비. 무력성 변비. 암 환자도 그런 것들 많죠. 그죠? 이게 직접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하는 약입니다. 한약에서. 기운이 없을 때는 조청을 많이 드세요. 저는 꿀보다는 더 권고해 드립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보중이탕도 마찬가지죠.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 보중이탕도 이따가 최근에 제가 폐암 4기 환자가 저한테 왔는데 거의 호스피스 개념의 환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올 때 이분을 내가 치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그러면은 웬만한 분위기 중에 호스피스라고 병원의 양방에서는 호스피스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였어요. 아쉽게도 저의 전 의료계는 한방병원에서도 약을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써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요 자료를 갖고 왔어요. 사실 이분 자료. 전형적인 보중이탕증입니다. 음인에 상당히 무기력하고 힘도 빠지고. 보중이탕은 카페타민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암 환자, 일본의 항암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루틴에서 쓰는 처방이 심지어 모든 암 환자한테 기운 없어요? 보중이탕. 그렇게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건 물론 잘못됐죠. 제 한의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암성 악질을 없애주고 도움이 되는. 이 안에 황기가 들어있습니다. 분야로. 황기 아시죠? 황기는 대표적으로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특히 탁솔 계열에 도움이 되는 약들인데 어쨌든 환기하고 인삼이 균약으로 되어 있어서 한의원에서는 정말 다빈도 않은 약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 보충이탕을 제가 한 3배량을 투여를 했어요. 한 번에 3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투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월요일 갔더니 이렇게 걸었던 환자가 보통 이거를 카르노프스키라는 이제 우리가 환자들 체크를 할 때 신체 활력 지수라는 걸 체크합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한 5에서 6 정도 되는 환자였어요. 몸을 부축을 해야 되지만 올 수 있을 정도라고. 이 환자가 저희도 이제 부패식이거든요. 저희 병원이 거의 카르노프스키 신체 활력 지수가 7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혼자서 걸어요. 밥 먹는 거예요. 밥까지 먹어요. 식욕부진이었는데 그걸 못 먹었어요. 당연히 힘이 없죠. 그죠? 놀라운 결과였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그런 거예요. 보호자분이 변호사입니다. 여자 변호사. 상당히 학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환자는 대기업 다니시고. 보호자가 달려왔어요. 저한테. 이거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별약이 아니에요. 한의사 입장에서 일 때는. 이걸 왜 우리가 안 썼나? 이전 한방병원에서 왜 안 썼는지 저는 넌센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그만큼 적방일 때 한방에서는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약이에요. 가만히 뒀으면 그분 계속 가라앉아서 누워요. 와상이 되면은 암 환자는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한방에 그렇게 단기간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약이에요. 물론 보조기탕만으로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유자재로 한의사들이 처방들을 운용할 때 훨씬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우리가 일본에서 항암 화학요법을 했을 때 부작용의 대표적인 처방들이 이거에도 참 많아요. 그게 약간 이제 바나사시타, 이따가 우차싱의 여러 처방이 많은데 바나사시타 같은 경우는 작용기 전에 항암에 대한 작용기 전 분해염에 대한 바나사시타는 분해염에 됐습니다. 암 환자들이 항암하기 전에 분해염 오죠? 설사도 나오죠? 다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바나사시타 투여할 수 있습니다. 잘 났습니다. 여기 황금이라든가 황년 같은 그 황금이나 황년이라는 약 자체는 항암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약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뭐가 약재가 항암 있죠. 그죠? 바나도 들어있고 다 개별 약재는 항암 효과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쉽게 독일의 이제 한방은 개별 단방 위주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아쉽게도 단방 위주로 하는 경우고 최근에 이제 제약회사 연결됐기 때문에 잘 연구를 안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엔덴더슨 외과 주임 교수님을 3개월 전에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왜 미국은 한방을 연구할 텐데 왜 안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분 말이 제약회사는 돈 되는 거 아니면 안 한답니다. 아마 한방은 지표물질을 뽑기도 어렵고 돈이 잘 안 된다네요. 그래서 안 한다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 단방에서는 비록 단방은 현대의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주장은 그것이 지표물질이 뭐냐? 그것이 추출물에서는 핵심 게 뭐냐? 이것이 나와야 제약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실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간과되는 게 뭐냐면 그것만 나왔을 때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사용한 전통적인 한약보다 더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이 아무리 좋다 해서 그걸 추출한 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비타민 추출한 우리가 서플리먼트하고 일반적인 과일을 먹는 거하고 뭐가 더 항암 효과가 있는지 심지어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서플리먼트가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추출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섬유질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안타깝다는 거죠. 현대 한의학자로서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해돼서는 안 된다. 지극히 그 안에도 상업적인 게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제약회사의 상업적인 게. 그래서 제약화가 잘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방에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한방도. 규격화가 안 돼 있고 이것이 과학화가 안 돼 있고 자꾸 철학적으로 가고 있고 이건 한의계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면적으로 국가제도제에서 안 되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연구에 대한 투자비가 적거나 그죠? 그런 부분. 근데 이것을 미국이나 독일에서 다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국내는 법적인 제도에 묶여있는 지금 틈을 이용해서.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 우차심규환. 이거 저도 다빈다는 처방입니다. 저는 근데 원래 갱년기 남성 환자들, 여성 환자들 양인이었던 분이 급격하게 나이가 들어서 무릎 아픈 분들한테 많이 쓰는 약입니다. 지금. 갑자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추워졌어요. 무릎이 시리면서 아파요.
이럴 때 쓰는 약이에요. 우리 한방에서 신규환이라는 처방에 의사를 찾은 자 같은 약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쯔모라 제약회가 일본에서 한 2조 매출하는 한방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이것을 다 제형화해서 가루약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주력화가 된 거죠. 근데 원래 거기서 안 쓴 거는 거기서 나온 거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많이 효과가 있는 그 우차 쓰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한간도 떨었어요. 그런 부분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런 것들인데, 네.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한약이 요 논문이 우리가 2010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상당히 센세이션한 논문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진행성인 위암 환자한테 한약을 썼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현대의학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한약을 먹는데 무슨 위암에 도움이 되겠어? 실제로 시전대부터 먹으면요 NK셀이 증진을 해서 면역력이 증가하고 튜머 사이즈조차도 줄어들어요 라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후에 일본에서는 항암 후에도 쓰고 중에도 쓰고 시전대부탕을 루틴 처방으로 많이 씁니다.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아셨죠? 이런 겁니다. 그 외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완화의료, 심지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최근에 맥락막에 흑색종이 있는 안압 통증 환자한테는 오름산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 이분이 통증이 잡혔어요. 다른 약. 그 약은 비밀입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 한약만을 이용해서도 안구 통증이 잡힌다는 건 아주 센세이션한 일이거든요. 하는 것들. 수술 연장을 한 달 더 받았어요. 얘가 좋으면 제가 나중에 학회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이런 약들은 항암 효과가 다 밝혀진 약들이에요. 많이 쓰죠. 한방에서 전통적으로 다 썼던 약들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자연의학이라는 주제로 많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자연의학에서 쓰는 약들을 가지고 비교한 사이트입니다. naturalstandard.com. 여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한약을 포함한 근동 여러분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근거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여기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추럴 스탠다드. 여기 보면은 근거 등급을 단언한 A. 강력한 과학적 근거이다. B. 좋은 과학적. C. 불학적하다. 적절한 불학적. 이런 것들을 갖고 그거 보면은 여기 황기 C, 민들레 C, 황암 C, 인삼 C, 강황 C 뭐 이런 식으로 다. C라는 것은 부정하다는 건 아직 논문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더 연구하겠죠. 그죠? 그런 것에 대한 근거와 여러 가지 항암에 대한 효과들 여러분 뭐 유분피가 암에 도움된다 청기누설 막 나오면 그거 막 드시죠. 그죠? 진짜 다 그런가? 그런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표고버섯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콩, 녹차 다 나와 있어요. 잎새버섯. 한약과 양약을 같이 병행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항상 의사 선생님들, 현대의학, 특히 종양내과 선생님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국내와 해외 모두 대학에서 이것을 강의를 하거나 개설한 데는 없어요. 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에서 이걸 병행 치료한 논문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센터라고 있습니다. 미국 약간 3대 암센터인데 거기서 한약을 연구합니다. 양방의학센터인데 거기서 뭘 하냐면 MSKCC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한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연물질을 양약과 비교해서 이것이 부작용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이트예요. 거기 사이트에서 나온 논문을 좀 실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한약제에 대해서 비교하고 탕약은 2개밖에 없어요. 10전대부터 소시오탕 양약하고 비교한 겁니다. 이거 같이 먹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있다는 거 많이 실어놓지는 못했어요. 아직 의사 선생님들 중심의 그런 것 그러나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있다는 거 또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고 캔서 페인은 NSCCN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이거는 미국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전 세계에다가 암을 치료하는 모든 의사들은 이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캔서페인, 암성통, 어덜트, 성인 암성통증에서 어떻게 치료하느냐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알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진통제 쓰죠. 그런 걸 쓰라는 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큐팡처가 들어갑니다. 침,
이미 가이드라인에 침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들어갔겠어요? 이미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암 환자와에서 암성 통증에서 많이 쓰이고, 한약에서는 이런 논문에서 많은 약재들이 쓰입니다. 암에 뭐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논문에 나와 있는 암성 통증에 또 암에도 도움되는 약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또 여기 여러분이 만약 강화, 커큐민이라고 하는 것도 암성 통증을 잡아주는 약으로 유약모약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약이 항암효과도 있고 암성 통증에도 있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천호라든가 한방에서 그런 진통제를 썼던 많은 천연 한약들이 실제 암성 통증이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암성 통증에 쓰이는 약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암성 통증을 잡아줘요. 저도 지금 폐암 사교한 데가 암성 통증이 꼬리뼈에 와가지고 전이가 돼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분을 지금 통솔하고 약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약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침을 이용해서도 암성 통증이 좋다라는 거, 그런 논문이고, 뭐 아까 이미 다 했던 것들이 넘어가고, 여러 가지 침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은 수술 후에 캔서 페인에서는 어떻게 하다, 뭐 항암 부작용에서도 어떻게 하다, 이런 논문들이 어떤 약을 써라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논문들 이런 것들. 심지어 본 페인, 우리가 암성 통증에서 뼈에 전이 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저도 지금 본 페인 환자를 지금 암 전이에서 오는 환자가 있는데, 특히 폐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본에 이제 전이가 잘 돼요. 이럴 때 정말 침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기전이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페인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든가 근육에 스파즘이 생기거나 너브에 손상이 오거나 이러면은 대뇌에서 통증을 느끼죠. 침을 놓으면요, 오피오이드라고 해서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자연스럽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들을 자연스럽게 없애준다는 논문이에요. 침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논문 너무나 많고, 논문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으시면. 아셨죠? 특히 암성 통증까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보다 훨씬 부작용이 덜하면서, 마약성 진통 설사, 뭐 여러 가지 구토 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이거 심지어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암성 통증 전침을 이용했을 때 좋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흔히 봉약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크레탁스라든가 이런 케모를 하고 나서 우리가 신경염을 많이 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봉약침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이고,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쭉 나왔죠. 자극감축단도 우차신경도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번 우차신경 같은 건 배뇨장애, 항암의 배뇨가 막 장애가 오는 상태 썼던 실제로 좋다. 그런 이제 논문이고. 황금탕은 이건 예일대 암센터에서 한약을 가지고 재학을 하고 있어요. 임상 3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 통합대학 청직이라는 네이버에 제가 블로그를 하는 데서 황금탕이 간암 환자, 췌장암 환자, 대장암 환자한테 병행 투여했을 때 항암제하고 썼을 때 항암제의 효과는 전혀 장애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항암 효과를 더 높여주고 항암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시켜주고 이제 그레이드 4, 5까지 될 수 있는 독성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병행 투여했을 때. 그럼 써야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항암 투여 중인 환자들은 이 양인의 경우에 이 경우는 이제 씁니다. 이거는 이제 루틴하게 쓰는 약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음인이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환자가 먹으면 사이드가 난다고 그래요. 설사를 더 유발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약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바나사신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암 중에도 쓰고, 기존은 이미 일본에서 바나사신탕의 항암에 대한 효과, 이게 항암제를 썼을 때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이미 논문이 무수히 나와 있어요. 논문이. 찾아보기만 하면. 안 찾아봐서 그렇지. 찾아보기만 하면. 그래서 이런 기전은 이미 이런택한 우리가 폴티리아든 폴폭스라든 이런 거 쓸 때 이런택한 기본 루틴이에요. 그죠? 들어가 있는 성분들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부작용을 없애주고 한다라는 논문이고, 심지어 제가 요미우리 신문을 이게 의사가 유방암 하는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 성마리안나 의과대가 졸업한 이게 요미우리 신문에 이게 2014년에 나온 걸 제가 번역한 거 제가 캡처한 건데, 항암을 해서 유방암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설사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사신탕이라는 약을 투여해 봤더니 이 라파티닙이라고 하는 설사가 한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보면은 우리가 이 바나사신탕을
취했을 때 전체적으로 2등급 이상 이걸 할 때 설사한자가 거의 2등급 이상 설사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투여하면은 설사 없이 항암을 끝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분해염도 없어지고. 그러면 항암제는 부작용 그거에 대한 영향을 안 주고 그럼 써야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로페민은 억지로 설사를 억지로 가는 느낌이라면 바나사시 더 부드럽게 억제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일본 의사 선생님이 보면 한약을 쓰고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은 이것들이 있으면 빨리 죽습니다. 알고 계셔야 될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그 중에 신체 활력도 있어. 우울증 있으면 빨리 돌아가십니다. 높은 면이. 낮은 영양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면은 반대로 오래 사십니다. 지금 암이 있어도. 그래서 이 낮은 신체 활동 중에 우리가 기공이 상당히 좋다라는 논문이 있어. 이것도 여러 논문들을 번역한 건데 심지어 기공은 암 환자에게 특별하게 삶의 질도 높여주고 피로다든가 면역기라든가 심지어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 인자의 콜레스테롤 농도까지 개선해주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죠. 그래서 암 환자의 면역 기능까지 향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에서 저희 병원에서는 항암 기공이라는 걸 루틴에서 하루 4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거는 미국에서 의사들이 한약을 가지고 해서 상당히 하버드대에서 깜짝 놀라는 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기사. 그동안은 중의학에서 한방 중의학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국내 한의과 대학의 수준이 높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와 있어요. 궤도적으로 미비해서 지금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많이 지금 국내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안타깝게 미국 의사 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논문 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국내 한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동안은 중의사하고 손을 잡고 많이 했었는데 국내 한의계하고 손을 잡고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기사 주간 조선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이제 길었던 내용. 오늘 제 핵심 뭐냐면 한의학은 통합의학으로서 새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 안에서 현대한의학이라는 게 암치료에서 중심이 가고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